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게 단 한 번에 합격을 부르는 EOS 교육학, 오늘 제가 즐거운 설명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즐거우려면 오늘 힘든 걸음을 해서 이 노량진 또 제 합격 설명회까지 오셨는데 뭐 하나라도 좀 얻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효과적인 정보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 네 꼭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냉정한 합격 전략. 이 냉정하다는 그 말이 여러분 갖고 있는 메타포가 있잖아. 어떤 거야? 여러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수학 그 교과 선생님 말하니까 좀 냉정하잖아. 이렇게 딱 보면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좀 편견이야. 국어 선생님 글 잘 쓴다는데 못 쓰는 사람도 많아. 그죠? 전 집사람이 이제 국어 교사인데 이렇게 보면 문법이 되게 강세야. 이렇게 보면 글을 어떤 창작을 잘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분야가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메타포는 체계적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해진 기간에 점수를 뽑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냉정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냉정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학 논술 만점의 그 비결을 안내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이게 공식이 있어. 이게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내용을 갖다가 퍼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딱 떨어져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과별로 봤을 때 원하는 점수가 다 달라요. 우리가 보면 합격을 위해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대로 가면 잠시 후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18점, 19점, 20점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어. 제가 추구하는 교육학 자체가 논술력을 붕괴시키는 거야. 이 변별력 자체를 붕괴시킨단 말이야. 왜? 여기서는 큰 기술이 안 나온다. 여기서 보면. 왜? 최단 기간에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공에서 여러분이 승부를 볼 것이다. 뭐 요거야, 개념이. 그리고 다음에는 제 교육학의 그 지향점과 합격 계획인데, 여기까지는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얘기, 솔직히 3, 4 부분에 가면 깨알 홍보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합격 설명회가 이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깨알 홍보를 하는데 그냥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잘 한번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제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 보면 전반적인 대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제 원리 자체가 빅픽처와 퍼즐이에요. 좀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 된다. 줌인, 줌아웃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셨죠? 이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 합격 전략이에요. 먼저 이제 합격 공식을 알고,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1차 준비한 선생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엄밀히 얘기해서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여러분 1년 공부하고자 여러분 노량진에 온 거잖아. 그죠? 한 2년, 3년 동안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제가 대학 특강하고 또 교육과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 중에 제 수업에 2학년인데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 근데 막상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 지금 임용고사 준비하는데 지금 아는 것을 예전에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안 해요? 적어도 1년 전에만 더 준비했더라면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 생각 다 버리고요.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1년. 엄밀히 말하면 13개월이에요. 왜 13개월이냐? 내년 기준으로 보면 11월 23일 날 1차 봅니다. 우리 11월 넷째 주야. 토요일입니다. 11월 23일 날 시험을 보고 1차 발표 예외 없이 그 2020년에도 1월 2일 날 날 텐데 목요일이에요. 1차 발표가. 그럼 1월 2일 날 1차 발표가 나고, 그리고 2차 시험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23, 24에 보겠지만 그 여러분 같은 경우는 24일이 구정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이후에는 잘 안 봐요. 그 연휴가 끝나면 28일대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1월 달. 그래서 아마 21에서 23 이 중에서 이틀을 할 건데 21에서 22 화수에 할 확률이 제일 높아. 이건 각 시도교육청마다 약간 차이점은 있을 거야. 그리고 최종 2차 발표는 2월 첫째 주. 여러분 보면 2월 첫째 주에 아마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발표를 많이 해요. 이렇게 보면 약 한 2월 7일 정도 될 거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3개월 동안 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2차 강의가
지난주에 끝났고 제 강의는 아직까지 제가 올해 같이 공부했었던 선생님 강의 끝나지는 않았어요. 1월 2일 날 발표가 나면 1월 3일 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제 공지사항에 딱 띄워놨는데 이건 무료로 진행하는데 제가 해피엔딩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한번 해줘요. 제가 문제를 출제해 갖고 들어와서 개별 면접 해주고요. 집단 토의도 해주고요. 한 다음에 피드백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해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제 강의 중에서 경기 원샷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를 해요? 이제 앵콜 요청이 들어와서 1월 5일 날 계획돼 있어요. 그걸 또 한 번 이제 해줘요. 정책 분석이랑 이런 거 2차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무엇을 공부하느냐? 여러분 보면 1차 시험이 11월 23일 날 여러분 들어가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1교시가 뭐야? 우리 다 알고 있지? 시험 봤어. 선생님 뭐야? 여기 보면 교육학 논술이야. 몇 분 시험 봐? 여러분 보면 60분 시험 보는 거야. 몇 문제? 한 문제. 이거 20점짜리 문제입니다. 2교시 전공 A예요. 그리고 3교시 전공 B 시험입니다. 시간 90분이야. 그리고 이것도 90분이야. 그러면 요거 40점, 40점이야. 문제 요거 12문제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11문제. 그러니까 총 해갖고 여러분 1차에서 보는 문제 뭐야? 보면 24문제 보는 거야. 그거 잘 공략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올해는 논술형이 있어서 그 변별력이 되게 컸어요. 각 교과별로 다르긴 한데 막 당락을 결정하는 교과들도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이 논술 시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 시험에는 없어. 다 보면은 12문제, 여기 보면 4문제, 8문제 쪼개고 여기 2문제, 9문제 쪼개서 요거 뭐예요? 요거 기입형입니다. 요거 서술형입니다. 요거 마찬가지. 그죠? 배점은 요거 2점, 4점, 또 2점, 4점. 해갖고 40점, 40점, 100점짜리 게임이야. 여기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거 평가하는 시험이잖아. 그죠? 이 전공 A, B, 전공 영역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 초수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교과 교육학입니다. 교과 교육학. 교육과정 평가에서 몇 퍼센트 낸다고 공지돼 있어요? 25에서 35야. 근데 각 교과마다 다 메타 분석해 보면 몇 퍼센트가 납니까? 이거 30% 납니다. 30%. 나머지는 교과 뭐예요? 내용학에서 나는 거죠. 수학교과 같은 경우는 이 교과 내용학이 몇 개 파트로 돼 있는지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또 메타 분석해 보면 7개 파트로 돼 있어요. 주로 이 교과 내용학이. 그래서 여기서 쪼개서 7개 파트에서 70%가 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내용학에서 필수로 쭉쭉쭉쭉 나는데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수학에 뭐 있겠고 체육도 뭐 체육사도 있고 뭐 역학도 있고 뭐 많고 뭐 국어도 뭐 문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고 이제 많단 말이야. 노량진에서 전체 모든 그 교육학 강사들의 그 포메이션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보면은 이거는 핵심에서 기출문제 붙입니다. 여러분 왔잖아.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 핵심에서 기출을 가지고 거의 상반기 초에 다 돌아갑니다. 1, 2, 3, 4 돌아가. 그 다음에 이걸 뗐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예상 문제 하는 거예요. 예상 문제. 그리고 후반기 씬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면. 그럼 막판에는 다 뭐합니까? 모고입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씬으로 넘어가서 공부해갖고 1년 동안 딱 떨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정작 중요한 교육학 논술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한 꼭지로 다시 넘어가니까 그건 어떤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기가 시험을 보고 자기가 이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면은 예년도 3개년에 1차 합격자 자기 전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면 몇 점을 상회해야지 내가 붙을 수 있는지. 그죠? 그 점수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근데 그게 안 돼. 무방비로 올라가는 거야. 그냥 떨어진다고 보면 돼. 그걸 빨리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여러 번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뭐야? 공부해봤으면 뭐야? 이거 뭘 강조하는 거야? 제가
경찰, 소방, 뭐 기타 모든 공무원, 모든 강사들 올라가서 회독 강조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스파르타 뭐 강조하고 몇 번 뭐 들어와서 주말 동안에 무조건 몇 번을 돌리고 앉아갖고 하루에 뭐 300문제를 풀고 그거 막 돌리잖아요. 왜 회독을 강조할까? 여러분 가르치는데 왜 예제 문제가 있고 보기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고 똑같은 거 왜 계속 돌릴까?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공부를 하는데 이거 무조건 살려줘야 돼.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 계열이 나와요. 계열성이 나오는 거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계열성은 뭐야? 그냥 반복이 아니라 수준을 달리한 반복이야. 깊이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짧게 여러 번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이 뭐 있잖아요. 상반기 때 뭐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푼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좀 받쳐주면 그 다음에 올라가서 문제 갖고 여러분의 완성은 뭐 9월 달에 된다, 10월 달에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돼요. 빨리 만들어서 여러 번을 붙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특히 임용고사 씬에 있어서는. 이거 한 2, 3년 공부해서 여러분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해서 빨리 튀어나가겠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분명히 합격자는 나옵니다. 근데 그 합격자를 딱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되겠다. 그때 왜 안 됩니까? 에너지가 다 타버립니다. 그때는. 힘이 들어서 쭉 빠져. 다 힘을 모으고 있다가 1년 동안 준비를 잘해서 탁 시험 보고 나가는 그런 거야. 여기 뭐 적응하는 데도 아니고 딱 1년짜리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면 돼. 이것만 먼저 강조하는 그런 뭐 강사들이 저는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필승에 가고 누구나 다 있어. 먼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공부법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필승에 가고. 근데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다 보면은 좀 지쳐요. 저도 상반기 말에 가고 뭐 이제 하반기 말에 좀 지쳐. 쉽게 얘기해서 뭐가 오는 거야? 슬럼프가 오는 거죠. 그리고 슬럼프가 안 왔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야. 공부하는 사람 뻥입니다. 그거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야. 슬럼프는 두 가지 형태로 오죠. 여러분 보면 공부하다 보면 두 가지 형태.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소진형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공부하다 보면 에너지가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보면. 그럼 뭐야? 그때 어떻게 하면 빨리 책상에 앉느냐? 이렇게 뭐 에너지를 회복해서 책상에 앉느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요. 이렇게 보면. 힘 다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침에 학원 가야 되는데 그때 학원도 못 가. 이렇게 보면. 슬퍼서 울 때도 있어. 공부하다가 보면. 제대로 한 사람 막 울어. 그때 어때요? 빨리 회복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기분 전환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야. 이게 있어. 벙커형이라는 게 있어. 이건 돌발형입니다. 갑자기 나오는 거야. 갑자기 친구가 찾아온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다거나 해갖고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연에 방지해야 돼. 이건 뭐야? 기본적인 생활을 루틴으로 계속 반복해줘야 되는 그런 거야.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여러분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제가 갖게 해드려요. 잠시 후에 보면은 딱 그런 방식대로 가르치거든요.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 있어. 시험장에 1차에 들어갈 때 막 조마조마하잖아. 어떻게 할까? 그런 학생들 거의 대부분 아 선생님 잘 될 건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왜 그래? 이게 긴장을 하고 제 실력이 안 나온단 말이야. 시험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 한 가지야. 모범 답안을 쓰러 들어가는 거야. 세팅 준비가 딱 끝났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까? 그거 이미 다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딱 그렇게 해. 우리 이런 형식으로 이런 문제가 날 건데 서론은 이런 방식으로 쓰고 본론은 퍼즐 이렇게 맞출 거야. 연습한 대로 그대로 갈 거야. 왜? 그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모의고사도 그렇게 냈다니까. 동형 문제로.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갔을 때 모범 답안을 작성하고 나왔어? 당황스럽지 않아? 제가 물어봐요. 시험 보고 온 제 수험생들에게 제 강의 들었다.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했던 대로 했어요. 문제가 뭐 그냥 평이한 것 같은데 다른 수험생들도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뭡니까? 점수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정확히 여러분 물어봤을 때 한두 개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평타는 나오니까. 평균 에버러지는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프로지. 그죠? 점수가 딱 떨어지게. 모범 답안을 쓸 수 있게 준비하고 들어간 사람이 붙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용고사 자체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잖아. 거기서 보면 내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려서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떨어진다고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교육학 여러분 보면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해 보면은 땡겨서 써줘야겠다. 이게 깨끗이 안 닦이네요. 시험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씬에서 방금 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보면은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넘어온 거야.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돼. 여러분 대체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도 있어. 논술을. 글을 잘 써. 그냥 천성적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잘 쓰는 사람이 있어. 아시겠어요? 그것도 사람이 보면 여러분 음악 잘하거나 아니면 미술 잘하거나 아니면 막 이런 거 타고나기를 좀 감수성이 예민하단 말이야. 글이 잘 미끄러져.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우리는 무슨 시험이? 시험이 딱 이거야. 제한 반응형의 시험 논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한 반응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묻는 내용 요소 공략하라는 말이에요. 주저리 창작하라는 게 아니라 내용 요소. 내용 요소를 정확하게 몇 개? 15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점이지. 채점자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모학원 이런 강사들 같은 거 이러잖아요. 소수 배점한다? 아니에요. 소수 배점 안 해요. 이렇게 보면. 다 1점 단위의 정수 배점을 합니다. 15개 딱 물어보고요. 시험 논술은 딱 뭐예요? 정해진 형식대로 쓰라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이 편입 논술이라든가 이런 씬에 와서 논술 한번 이렇게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건 비교도 해야 되고 대조도 해야 되고 논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비교 증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거 못 가르칩니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게 안 돼요. 제가 2012년도에 박사학위를 따고 지금 비교적 최근까지 1월 달에도 들어가는데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지도하고 제가 전공이 CNI예요. 커리큘럼 앤 인스트럭션이라고 교육과정과 수업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합니다. 1월 달에 하고 겨울에 한 번 하고 또 여름에 한 번 하고. 왜냐하면 현직 교사들은 평상시엔 시간이 없으니까 대학원을 계절제로 들어오잖아요. 그 선생님을 대고 트레이닝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딱 강조하는 내용이 어때요?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어때요? 논문의 전 과정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가는지를 양적 연구도 가르치고 질적 연구도 가르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 가르치는 이 씬이 아니라니까. 교육에 대해서 처음부터 해갖고 다 가르치고 어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물론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 모범 답안을 잘 쓰는 그 패턴을 가르치는 거라니까. 딱 6문단 쓰는 거야. 6문단. 그렇게밖에 쓰여질 수 없는 여러분 왔으니까 제가 선물을 하나 줄게. 요거 하나 외워가면 여러분 오늘 저 만난 거 후회 없이 120% 목표 달성하는 거야. 한 번 들으면 외울 수 있어? 여러분 딱 20자로 끝나는 거야. 대중 외때 따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 앞. 외웠어? 못 외우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체조로 만들었다. 여러분 보면 이게 논술 체조야. 쓰기 전에 손 풀어야 되지. 대중 외때 따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 내 마음을 다독이는 거야. 그리고 마무리는 지구 앞. 기압을 딱 놓고 쓰면 돼. 그 공식대로 쓰면 6문단이 탁 떨어져. 이렇게 보면 아시겠어요? 그 형식이 딱 정해져 있다고. 포뮬러가 있단 말이야. 그 방식대로 쓰면은 무조건 뭐예요? 5점이 나와. 그리고 내용 요소를 가지고 교육학의 8파트를 정리해버려요. 교육학이 8개 파트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 중에서 70%는 교수평행,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학습, 그리고 교육평가, 그리고 행정에서 70%가 커버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교육심리하고 그리고 사회학, 그리고 생활지도 상담에서 커버가 되고 나머지 기타 파트가 3파트 있는데
그 파트는 교육의 기초, 사철학,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연구와 통계 그 파트에서 10% 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를 빨리 붙여서 여러 번 돌려요. 퍼즐만 딱 맞추면 점수가 제가 아까 그랬지. 18, 19, 20. 제가 잠시 후에 그 보기를 딱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출제가 되고 점수가 딱 나왔어. 그리고 그 안에서 18점하고 20점은 솔직히 얘기해서 개인차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교육학 강사도 한두 개는 강조하지 않은 것에서 또 여러분 그 맞출 수가 있잖아. 그죠? 그거 빼면은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돌아간단 말이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교육학 논술 변별력을 붕괴시켜버리겠다. 이걸로는 뭐가 안 난다? 승부가 안 난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뭐 매달려갖고 어떻게 해? 1, 2점으로 여러분 거기서 큰 기술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과목을 지워준다라는 거. 한국사 자격시험 여러분 하면 이건 그냥 준비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듯이 교육학 논술도 지워버리겠다. 나머지 큰 기술 전공 하나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는 1차 시험 만들고요. 제가 여기까지 딱 1차 시험이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낸단 말이야. 그럼 갔다 와라. 그럼 12월 첫째 주부터 2차 시험 씬으로 들어가겠다. 그럼 2차 시험 씬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심층 면접, 수업 실현에 대해서 가이드 해주겠다. 그래서 가이드를 해갖고 1월 달에 발표하면 최후의 시뮬레이션 해갖고 밀어붙이겠다. 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해커스 임용 사이트 들어가서 수강 후기 보면은요. 교육학 강사가 저 한 명뿐만 아니고 여러 명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수강 후기 보세요. 제게 쭉 많이 달려있잖아. 그러면 왜 제게 많이 달리겠어요? 제가 알바를 풀었겠어요? 거기서 보면? 그리고 요즘 수험생들이 내 것만 어떻게 좋다고 막 달아줘. 그럼 달아줍니까? 절대 안 달아줘요. 그러면 왜 그렇게 수강 후기에서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봐요. 제가 요 맨 뒷장에도 있어. 하나 내가 몇 개만 캡처한 거. 이렇게 보면 그걸 딱 읽어보면 나온 게 제가 두 가지가 신박하기 때문에 그래. 한 가지 신박한 첫 번째가 보면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점수 빼줘. 이게 신박하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문제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보면 제 문제가 도용돼갖고 복사집에서 많이 돌았어. 솔직히 올해. 그래도 올해는 처음에 제가 등장했고 별 말을 안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많이 체크하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만 이제 제공을 하고 2차도 저는 이제 처음 만나면 사실 이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하고 잘 가르친다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결과는 뭐예요? 나한테 들은 사람이 합격해야지만 제가 빛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증명할 수가 없는 건데 자기가 뭐 최고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그렇게 딱 달아놨어.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지 말아라. 합격으로 보답해라.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서 현장 교사로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방시혁이 빛나면 뭐합니까? BTS가 빛났을 때 방시혁이 빛나는 거 아니야? 애들이 올라가서 뭡니까? 빌보드 휩쓸었을 때 뒤에서 쟤네들 누가 키웠어? 라고 얘기할 때.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완벽한 공략법 제가 제시하고 여러분 케미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면 저와 호흡이 되게 잘 맞아야 된단 말이야. 제가 A, B 하는데 여러분 바로 뭐예요? C, D 하면서 쫓아와야지. 가나? 칙칙? 바로바로 맞아줘야 돼. 케미가 맞았을 때 여러분 만렙 채워줍니다. 아이템. 그래서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케미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작년 6월 달에 출발점 행동을 맞춘다고 교육학이 한 달 동안 싹 다 정리해 준 적이 있어. 한 달 코스, 한 달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해주고 막 요청이 막 들어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8월 말인가? 8월 말인가? 교육학에 대해서 한 번만 이제 그 가이딩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하루에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꼭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특강 이름이 원샷 원타임 특강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 원샷 원타임. 이거 그대로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이제 제가 붙여갖고 온 거야. 그 텍스트를. 제가 서론 쓰기 공식 5분 내로 바로바로 쓰는 제 공식 알려줬고요. 본론 쓰는 공식 여기서 보면 길 깔고 주제 연관 툭툭툭툭이야. 배점 요소 이거 살려서 써주는 거야. 그리고 결론 쓰기 딱 정리해줘서 제가 뭐야 마무리는 지, 구, 앞 공식으로 쓰면은 무조건 딱 떨어진다. 그런 다음에 교육과정 파트부터 해갖고 정리를 싹 해줬어. 근데 이 정리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 기초적으로 저랑 출발점 행동 세팅돼서 오면 맞는 거야. 아시겠어요? 교육과정 파트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제가 CNI 전공자라고 그랬잖아요. 노량진에 있는 모든 강사들 중에서 자기 프로필을 쓸 때 저는 뭘 많이 써요?
제가 직접 수행하고 썼던 저 논문을 주로 씁니다. 전 국제학 술지까지 해서 12개 올렸어요. 이렇게 어떤 수험서 쓰는 이거 전에. 제 스스로가 연구자라면 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연구원이라 연구를 주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 그거를 쭉 썼는데 교육과정 파트 우리가 내용을 딱 분석해보면 딱 3파트야. 교육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뭐야? 이해 파트 하나 있고요. 교육과정의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것이냐 하나 파트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 모형 파트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용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쭉 보면 뭐 났습니까? 여지껏 4, 5, 6, 7, 8, 9까지 올해 시험까지 해갖고 6년 동안 정시 6번 중에 교육과정 파트 몇 번 출제됐습니까? 6번 출제됐어요. 얘 무조건 출제되는 파트야. 이 중에서 몇 점 건집니까? 4점 건지는 파트입니다. 4점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처음에 딱 보면 우리 이거 났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났어요. 그 다음 백워드 났어요. 그 다음 경험중심 교육과정 장단 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교육과정 내용 조직 원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수기 모형 개발 모형 하나 났어요. 또 잠재적 교육과정 다시 나오면서 또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가 났습니다. 이해 파트, 개발 파트, 그리고 유형, 개발 모형 3파트에서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나는 거야. 요 3파트만 정리를 딱 하면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될 테니까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총 17개로 문제로 나눠서 정리를 해줬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여기 딱. 근데 요거 타 또 학원 강사가 벤치마킹 해갖고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봐. 17개로 딱 정리가 됐단 말이야. 교육과정 파트 공부할 게 많지만 제가 17개로 정리해서 딱 알려줬어. 요거 문제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2가지의 의미, 원천, 잭슨의 원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극복 방안 3가지. 잠재적 교육과정 문제 났어요. 이번에 났죠? 그리고 다음에 학습 경험 선정의 조건 3가지, 선정 원리 5가지. 이거 제가 구체적인 예시까지 하면서 딱 알려줬습니다. 이게 문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여기서 났습니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교육 평가 파트 제가 8개로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 8개로 정리해요. 그 중에서 뭐 났습니까? 여러분 보면 요거 났잖아. 평가 도구의 양호도. 그죠? 신뢰도, 문학내적 합치도 낮단 말이에요. 요거 바로 납니다. 교육행정 파트. 제가 교육행정 파트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좀 해갖고 했어. 나중에 하면서 이거 봐 붙여.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것도 붙여. 야, 붙여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붙여가면서 보면 그 중에서 올해는 제 그 동영상 보면 이래. 올해는 지도성의 해다. 파트가 조직론, 지도성, 장학론 요 3가지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 돌아가는데 날 확률이 지도성이 가장 높다. 지도성이 나면 상황적 아니면 변혁적 또는 초우량 셋 중에 하나다. 왜? 교직이 전문성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강조하고 도덕성을 강조할 텐데 자율성을 강조하면 만즈 심스의 초우량이 날 거고 도덕성을 강조하면 변혁적이 날 거다.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냥 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제가 낸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바스가 등장하면서 요즘 문제 추세가 왜? 여러 학자들이 그 비슷한 것을 다 논하기 때문에 학자의 이름 하나를 딱 박아주면서 시험이 납니다. 그러니까 바스 제가 언급한 그대로 났습니다. 근데 문제 형태도 똑같아. 최후의 심폐소생 2회차 문제고. 여러분 보면. 제 수험생 중에 2차 제가 특강을 했을 때 들어왔어. 앞자리에 앉아갖고 뭐라 했냐면 교수님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우리 마지막 시험 문제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 제가 내러티브 문제 출제 강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어중간하게 예전에 냈던 문제 하지 않아요. 저는 앉아갖고 딱 문제를 내는데 딱 창작을 해요. 문제를 설계한 다음에. 문제를 이야기, 내러티브를 그려가야 된단 말이야. 수업 못하는 학생들 나중에 2차에서도 보면 이야기 구성 능력이 없는 애들 수업 못합니다. 현직 교사들 대상으로 보면 제가 해갖고 수업 피드백을 해줘요. 한번 들어봐. 이야기 구성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못합니다. 요즘에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과정 재구성이잖아. 그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다른 이야기, 내가 만나는 학습자와 그들의 심리를 이해해서 적합한 이야기로 변형해 주는 거야. 아이즈너가 얘기해요. 왜 있는 그대로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느냐. 왜? 그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재구성 능력이 없어. 순서를 바꿔, 어레인지를 바꿔, 리어레인지를 해. 그 능력이 없어?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교육학 문제도 그렇게 나고 있잖아.
현장에서 내가 모둠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과제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 특성이 이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어떻게 해줘야겠다 이런 얘기 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기를 못하고 올드한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옛날 방식으로 올드스쿨이죠.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매칭 자체가 안 된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요게 세 가지가 있어. 합격, 출제 예상, 아니다 네 가지구나. 중요 그리고 주의도 있어요. 서로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 심리 파트는 제가 총 10가지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보면 10가지를 정리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요게 난 거 아니야? 요 MI 가드너의 이론이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8개 파트로 해요. 그럼 보면 제가 그랬죠. 교수 평행 4파트 중에서 이번에는 교수 학습이 빠진 거잖아. 그죠? 그 중에 3파트 난다. 나머지는 그 중에 하나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아니면 4파트에서 다 나올 확률도 높다. 왜냐하면 2016, 2017년도는 그 4파트가 다 휩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무조건 난다. 이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 건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한번 다 보고 가세요. 여기 이제 제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이제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요거는 다 제가 이제 만든 거야. 책을. 그러니까 아직 이게 시판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이번에는 이제 시판을 하려고 이제 해. 뭐지? 내용들? 되게 많지. 근데 많은데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이제 제가 여러분과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제 다짐을 하려고 하는 게 1, 2차 같이 대비한다는 거야. 이게 그냥 어떤 여러분 뭐 같이 우리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고 1차까지 가고 1차가 11월 23일 날 끝나면 그 한 주 동안 계획을 잘 세우고 12월 첫째 주에 우리 만나서 2차까지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지 않으면 붙을 수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1차 잘 보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합격하려고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보내는 것은 언제야? 1월 달에 1차 결과 발표 나서 합격자가 나오면 그 합격자의 최후의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돌립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이제 밀어서 보내주고 저는 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지. 그럼 좀 쉴지도 몰라. 여기 너무 힘들어서. 사실 여러분 보면요. 저도 정신 차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 수업 이렇게 앉아서 막 듣는데 애가 셋이야. 애가 자기 애가 다 어려요. 쌍둥이 포함해갖고 애가 셋이야.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이 맡기고 그리고 제 수업 들으러 오는 거야. 9시에 막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요번에 9시 반으로 바꿨는데 어차피 그 선생님이 이제 요번에 합격할 거야. 1차 성적이 가평균이 30점이 높아. 엄청 잘 봤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제 수업을 들으려고 부산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 선생님이 있어요. 딱 제 그게 스타일이 맞는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고 제가 어때요? 제가 뭐라고 막 그런 식으로 KTX 타고 이제 올라옵니까? 반성을 해야 된다. 늘상 공부해야 된다. 그 선생님들 딱 보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독서실을 끊었습니다. 독서실을 끊어. 한 달 하다 관두는 줄 알았나 봐 사장님이. 계속 열심히 하니까 3만 원씩 깎아줘 지금 독서실. 개인 독서실. 하루에 뭡니까? 무조건 저 6시간씩 공부합니다. 평균적으로. 아시겠어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도 6시간씩 연구하고 올라와요. 여러분한테 최상의 수업을 위해서 수업 자료 준비해가지고요. 제가 그걸 딱 느꼈어. 강의하면서.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올라오는데 수험생의 열정보다 교수자의 열정이 떨어져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제가 박사학위 딴 다음에 계속 저는 연구를 하고 했지만 이 씬에서는 제가 더 연구해야 된다. 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요. 여러분 보면. 그때 여러분도 느낄 거 아니야. 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데 계속 잘 따라가야지. 저 지칠 때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때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서로 밀고 땡기고 해주면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야. 합격한다는 게 패스라는 말이잖아. 패스한다는 말이잖아. 열정이란 말이 뭡니까? 패션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정이 없이는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최상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커리큘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이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아. 정확하게 딱 붙여줘. 그리고 저의 열정으로 끝까지 여러분 데리고 가서 우리가 그 황금돼지 해잖아. 기해년이라고. 황금돼지에. 그래서 황금돼지, 우리 돼지, 황금돼지를 잡아야 돼. 황금돼지. 제가 이거 솔직히 역술인한테 가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점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보면. 근데 역술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되게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상이래요. 제가. 이거 진짜 리얼 스토리야. 주변 사람을 성공시키는 상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 역술인한테 제가 성공을 해야지 왜 주변 사람을 성공시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 주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본인도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딱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더니 거기 점이 있네? 그게 이게 주변 사람 성공시키는 점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꼭 합격시키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학의 이제 특징은요. 이제 잘 보시면 첫 번째 개별화지도 정성을 기울이는데 월요일 오후에 저는 이제 여러분 상담을 신청하면 이때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비워놨어. 월요일 오후에. 그리고 완벽한 강의와 깊이 있는 이해. 듣다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더 이제 추가 깊이 있게 공부할 내용이 있어. 요거는 뭐예요? 화요일 오후에 요건 특강 진행합니다. 특강. 대학원 세미나 그리고 학부생들 대상으로 했었던 특강인데 그걸 더 압축시켜서 현장 정책과 매칭시켜갖고 제가 특강을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생활지도에서 중요한 건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2차에서도 분명히 쓰이는 내용이야. 요것을 그 화요일 오후에 하고요. 그리고 저 형성평가 강조하고요. 그 문제지도 나눠드려요. 수업하면서 계속되는 반복학습과 빠르게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한테 다양한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도 두 가지 주관식하고 객관식 같이 이제 매칭해주고 모의고사도 기존의 강사들이랑 좀 다른 게 전 두 가지예요. 내용 확인 모고가 있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정리되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왔으니까 이런 것을 한다 해갖고 제가 여기에 이제 쭉 이제 내용을 했어요. 이제 보면은 한번 이제 보고 가세요, 다들. 이런 식으로 다루는구나 하면 내용 확인도 내러티브하게 해요. 내러티브하게. 내용 확인 자체를 또 내러티브하게 제가 합니다. 여기서 보면 서론과 결론이 있고 이 자체 하나가 내러티브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하나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더 이제 보고 가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연간에 뭐 석사과정 그리고 여러분 그 논술 지도를 했는데 공식으로 알려드려요. 이 고득점을. 논술 스킬.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쓰면 돼. 그리고 어떤 현장 전문가 그리고 단연간 이제 수험생들한테 쓰이게 하니까 정답이 나오려면 이 방식대로 어설프게 못 쓰는 사람들 다 따라 하다 보면 이 방식대로 글이 딱 나옵니다. 아까 내가 알려줬지? 뭐라 그랬어? 다 외웠어 못 외웠어? 예? 대중의 때? 따살, 길 깔고 주제연관, 툭툭툭툭 마무리는 지구와 딱 나와. 무조건 이쁘게 글이. 그죠? 그거.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보면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14개 중에서 그러니까 15개 중에서 14개 이번에 적중시켰어요. 내용 요소. 근데 하나 적중 못 시킨 거는 제가 어떻게 적중을 못 시켰냐 수업 중에는 다루었어. 리커트 척도 수업 중에서는 다루었어요. 다루면서 표준화 검사 그리고 사회성 측정법에서 이야기를 다루었고 말로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처럼 붙이면서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도 웬만큼 썼다고 얘기하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최고의 적중률 자랑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최상의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볼까?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그 도움 되라고 올해 시험 본 거 있죠? 그거 올해 시험 본 문제야. 올해 시험 본 문제고 제가 한 페이지 넘기면 이제 모범 답안을 뒤에다가 이제 해놨어요. 모범 답안. 그래서 모범 답안 작성의 포인트, 올해의 전반적인 흐름, 문제 형태가 바뀌었어요. 올해 바뀐 게 제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교차 출제가 돼요.
초등 출제진이 중등 올라오고 중등 출제진이 초등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섞였어. 제가 초등이 먼저 보잖아, 시험을. 초등 문제를 딱 나온 다음에 제가 딱 얘기를 했어. 이렇게 보면 웃겨. 이렇게 보면서 초등 문제가 이제 슬슬 중등처럼 변하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상황이랑 어떠한 그 담임교사라든가 교과 지도교사의 어떠한 처방 이런 것들이 나왔지 이론이 중요하진 않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제 퍼펙트 마지막 최후의 심폐소생 교재인 아주 얇은 교재인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그 논점이 뭐예요? 걔네들 문제였어. 그리고 여기서 뒤에 생활지도 파트에서 전 5개밖에 정리 안 했거든요. 그 중에서 다 났단 말이야. 초등 문제도 다 거의 적중을 시켰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개념과 이론이 갖다 붙어요. 그러면서 중등 문제는 좀 더 현장의 상황과 미시적으로 밀착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스타일은 초등화돼 갖고 좀 바뀌어요. 왜 그랬겠어? 근데 왜 그러지? 출제진이 많이 바뀌는 거야. 서로 이제 크로스가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딱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제가 변별력을 많이 붕괴시키고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서론 쓰기. 나중에 제 수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 서론 쓰기에 정확히 대중외대 따살 공식이 갖다 붙어. 모범 답안의 서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처음에 대주제의 중요성 씁니다. 대중외대 따살, 대주제의 중요성을 쓴 거야. 교사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뭐예요? 왜 때 뭐야? 왜 중요해? 그걸 받쳐주는 문장을 꼭 써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 받쳐주는 문장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죠?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게 나중에 뭐가 있어요? 만능 소스를 준단 말이야. 여기에 무조건 쓰이는 만능 소스들이 있어요. 그걸 몇 번 연습을 해. 완벽한 글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따라서 한번 찾아봐. 여러분 보면. 4번째 줄에 따라서 있죠? 그죠?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4파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따살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좋은 거 많이 배워가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서론이 그냥 끝나. 완벽한 서론 쓰기 공식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점수에 1점도, 0.5점도 막 잃지 않고 완벽한 이게 되려면 뭐가 되겠어? 여기서 왜 때만 잘 살려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있잖아. 대주제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배점 요소 보면 따살 쓸 수 있잖아. 그죠? 왜 때. 근데 이 왜 때 생각이 안 나면 뭐 준다고요, 여러분? 뭐 준다 그랬어? 잘 안 따라오네. 우등생 안 나오겠어. 뭐 준다 그랬어? 만능 소스. 그죠? 만능 소스를 주제별로다가 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어야 돼,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그럼 서론은 끝나. 그러니까 다른 수험생들이 막 서론 쓰는데 제가 다 분석을 해봤어. 9분 30초에서 10분 걸려요. 근데 제 수업 들었어? 5분 내로 쓰기 시작해요. 왜냐면 공식이 있는데 그냥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딱 쓰게 되는 거고. 본론 쓰기. 여기서 보면 길 깔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무조건 써요. 그런 다음에 주제 연관을 잡습니다. 주제 연관을 첫 줄에 잡아줘요. 근데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는 앞뒤로 주제 연관성을 살려줘. 첫 번째로 쭉 해서 지도를 기울이고 있다. 거기까지가 주제 연관 앞이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찾았어? 이와 같이? 첫 번째 여기서 이와 같이 찾았어요? 이와 같이가 뒷부분의 주제 연관을 닫아주는 부분입니다. 이 공식을 알려줘.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는 배점 요소에 따라서 글을 툭툭툭툭 쳐주면 되는 거야. 요런 방식으로 몇 개를 돌려줍니까? 4개를 돌려줘. 그럼 본문이 그냥 쓰여져.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갖고 쭉 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 쓰기 한번 가. 여러분 결론 쓰기. 결론 쓰기를 가면 지구합이란 말이야. 맨 처음에 지가 뭐야? 지금까지. 무조건 공식대로 써. 지금까지 뭐예요? 대주제를 살펴보았다야. 그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4문단 쓴 것을 짤막하게 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것도 투투 쓰기라는 방식이 있어. 더 손쉽게 쓰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해줘요? 오퍼를 주는 거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주겠다. 그럼 문장이 딱 끝나죠. 근데
요 끝나는 문제가 생각 안 날 수 있어? 제가 무조건 쓰는 만능 소스 몇 개? 15개를 정리해 놨는데 그중에 3개만 알면 돼. 무조건 다 쓰여.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도 거기 쭉 썼죠?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죠? 그거는 공식이야. 갖다가 붙이면 돼. 완벽한 형식. 5점 그냥 받고요. 내용 공부하면 제가 적중률이 어때요? 다 맞춘다고 거의.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퍼즐 맞추기로 갖다 맞추면 제가 여러분 아까 몇 점이라 했어? 18, 19, 20이야. 그거는 뭐예요? 그건 개인차야. 어쩔 수 없어. 제가 모의고사를 제가 해서 첨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첨삭을 쭉 해줘요. 어딨냐? 첨삭해갖고 제가 그 샘플 이름 이렇게 딱 처리해갖고 갖고 온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첨삭을 해드리면 거의 이제 막판까지 가면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이제 학생들이 찾으려고 그러면 없지. 좋아, 이따 치고. 아, 여기 있네. 이거 뭐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 나중에 이제 와갖고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여기서 보면 제가 이렇게 첨삭을 해줘요. 아주 잘 쓴 글이야. 정상적으로 쫓아왔단 말이야. 19.5에서 20점 정도가 나오는 시험이야.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보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논술은 뭐야? 제가 감을 잃으면 끝장난다. 따라서 방심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전공 공부 게을리하시면 낭패 봅니다. 하면서 코멘트를 탁탁 줘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 커리큘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고 가. 점수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보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모범답안 쓰는 방법 그리고 내용 공부 계속하고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가 좋잖아. 그래서 감을 유지하면서 쭉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 방법이야. 그렇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힘들어. 그냥 보면. 그러니까 노량진에 온 거잖아. 여러분이 확실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 EOS 이꼴 패스. 만나면 패스한다. 그 공식. 여러분 보세요. 제가 낸 문제 중에서 제가 하나 정도 뽑았어. 여러분 보면 이 문제 나중에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말고요. 그냥 두었다가 제 수업 안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이거 갖고 시험 치세요.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좋아. 여러분 보세요. 심폐소생술 2회차인데 올해 난 문제하고 거의 동형이지. 거기선 교사의 반성적인 수업 성찰이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패러다임이 뭐야? 수업 개선 실천 협의회야.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아니면 교사 개인의 반성적 성찰을 하겠지. 근데 각 학교의 여러 교사들이 만나요. 그럼 뭐라 그래? 그걸 갖고 수업 연구회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폭넓게 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한 거야.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 그 중에서 여기 지도성에 대해서 제가 바스가 제시한 핵심 요소 4가지로 제시하시오. 요거 갖고 써주면 되는 거야. 저 그냥 적중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제 형태 자체가 적응력을 딱 키워줘요. 그 방식대로만 쓰면 돼. 아시겠어요?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제가 초반기 강의 말고 하반기 6월 달에 내용 공부를 한 권을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르쳤어. 이 책을 갖고. 이 한 권만 가지면 일단 내용은 끝난다. 라고 해서 이 한 권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여러분 나와서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용들이 많지만 여기 보세요. 내용들이 많지만 이 중에서 제가 이지원스 킥이라고 해갖고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 중에서 그거는 꼭 공부해야 된다 해갖고 킥 파트로 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강조한 파트 보세요. 잠재적 교육까지 밑에 미친 듯이 여기 딱 보면 똑같이 나왔어. 빠밤 하면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학습 경험 선정 원리 밑에 다 이제 강조하고요. 11페이지 보면은 다 강조한 거야.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12페이지까지 보면 되고 13페이지는요. 제가 이 풀 메이크업 강의를 했어요. 풀 메이크업. 영역별로 문제가 날 수 있는 것을 풀 메이크업 330이라고 해서 문제로 다 바꿔놨어. 그런 다음에 밑에
문제가 나면 이런 방식으로 정답을 작성해야 된다. 팁이랑 같이 시간 날 때마다 툭툭 보란 말이야. 여러분 보면 이 중에서 다 걸려요. 맨 처음에 했었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 걸립니다. 적중 원샷 풀 메이크업에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풀 메이크업 강의에서 이제 적중시킨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 쭉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전 모고에 들어갑니다. 실전 모고. 실전 모고 페이지는 19페이지예요. 내용을 딱 한단 말이야. 끌고 갔어. 여러분. 작년에는 9월에서 그 11월 교재인데 점점 교재는 어때? 압축되고 얇아집니다. 왜? 넓이에서 폭넓게 좁혀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퍼펙트 원샷에서 썼던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를 만든 이유는 뭐야?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보다가 그냥 쭉 정리한 내용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꺼우면 안 되잖아. 요약 노트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갖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건 올해는 5월 달에 이거를 이제 오픈하면서 갈 거야.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요걸 갖고 했어. 여기서 다 걸렸어요, 문제. 무조건. 그리고 제가 특강 때려줬잖아. 아까 걸려서 안 걸려서 다 걸렸. 이제 거기서 문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자 이제 해커스위밍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봐. 교육학 관련해 갖고는 제 후기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데 이거 나오는 게 이거야. 일단 1차 끝나고 첫 번째는 이제 막막했는데 제가 2차에서 가이드를 해줬는데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여기 앙코르 강의가 1차 끝나고 1월 5일에 계획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설명인데 지난주 15일 날 제가 면접 강의 2차 했었는데 여기가 만석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저 오늘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 그래갖고 너무 알아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한데 여기 되게 만석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강의 호응이 되게 좋았어. 여러분 같이 가면 끝까지 2차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 합격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 강의를 짤막짤막하게 들었던 학생들이에요. 그랬는데 어때요? 다 보면 이건 뭐 교육계의 방식도 있어. 웬일이니? 여기에 그런 것도 쓰여있고 그러네요. 막 그리고 퍼펙트 강의 거기서 다 공략시키고 쓰는 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좋았다 하는 그런 후기들입니다. 깨알 홍보 조금만 한다 그랬으니까요. 깨알 홍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번 봐주세요. 연간 커리큘럼. 사실 제가 이 연간 커리큘럼을 오픈하면서 이렇게까지 다 알릴까 말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주차까지 다 오픈했죠. 매주 어떤 걸 강의하겠다.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제 좀 공기가 좀 안 맞나 보다. 요즘에 어떤 걸 만들고 있냐면 어떤 걸 만들 것 같아. 9월에서 11월 달에 쓸 모의고사 출제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요거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이쁘죠? 요 책이 이제 출간이 돼요. 상하권으로. 전 두껍게 안 만들어요, 교재. 핵심 갖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완벽하게 맞추는데 요게 상권이야. 사실 학원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학원은 다음 주 정도에 나와. 왜 그러냐면 연구 방법 및 통계가 이번에 리커트가 나왔으니까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야. 새로 커버를 하려면. 거기서 어떠한 확률적 표집이라든가 비확률적 표집이라든가 정의적 요소를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다시 갖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추가해 갖고 교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교재를 제가 이제 학원 교재 인쇄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다시 이제 편집을 해 갖고 이제 합니다. 그래 갖고 이게 상권 나왔는데 이 책은 이제 얘는 없어져요. 얘는 없어지고 이 상하권으로 된 저의 EOS 교육학 논술 기본서 요걸 갖고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육학 공부도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야. 초수나 또는 재수 처음부터 좀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제가 저 상하권 EOS 교육학과 그리고 저는 무조건 가르치면
중간하고 기말에 한번 확인을 해요. 시험을 봐가지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형성평가를 줘갖고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를 한번 본단 말이야. 왜냐하면 형성평가 자체가 제 스스로의 교수학습의 방향을 개선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오고 있는지 교정적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1, 2월 스타트 원샷으로 저 교재를 가지고 가고 3, 4월에 이제 마스터 원샷은 제가 요것도 사실 요 기출문제 아까 얘기한 주관식, 객관식 그리고 형성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제가 여기에 유인물 요게 한 200페이지가 돼요. 요게. 그래서 요걸 책으로 출간할까 하다가 이거 아니야. 책으로 출간하면 너무 오픈이 된단 말이야. 그럼 금방 돌아요. 여기가.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요거는 나눠 제 수업 들어오는 학생들 위주로 나눠주는 걸로 해서 제 저 기본서에 요 200페이지 정도 되는 유인물을 갖다 붙이면서 근데 요 200페이지 유인물 중에서는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우리 제가 메타 분석을 해갖고 정확하게 이번에 교육학 논술 문제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 4월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끝나요? 이론이 끝나. 사실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붙여주고요. 여기도 모의고사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5월 달이 되면 저는 1차적으로 교육학이 완성돼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 사실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심폐소생샷 요 교재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여기까지만 나와도 무조건 평타가 나와. 16점대는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작년에 제가 갑자기 했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 학원에 제 담당 스텝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학원에 했는데 교수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꼭 해달라고 해서 했대. 제 얼굴에 금칠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그래요. 왔어. 상담을 신청했어. 딱 만났어. 뭘 원하냐고 제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 꽈락만 맞지 않게 해달래.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작년에 꽈락으로 떨어졌대요. 원래 점수는 합격을 상회했대요. 상당히 높게. 근데 그 교과 자체가 희소교과야. 금속이나 막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꽈락이 많아. 근데 자기가 원래 기사시험을 준비했기 때문에 전공이 되게 강하대요. 근데 교육학 논술이 꽈락을 맞아서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공식을 알려주면서 그때 6월 달이었어요. 이거 딱 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부해서 따라올 수 있겠냐? 약속 지켜라 라고 했어. 달 따라왔어. 한 번 약속 어겼어. 수업 빼먹었어.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지키기로 했는데 왜 빼먹냐고. 그런데 점수가 나오겠냐고. 합격하고 싶지 않냐. 근데 그때 월드컵 러시아에 응원 갔어. 독일전에 가갖고 우리나라 승리하는 걸 보고 왔대요. 그래서 후회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손흥민이 골을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더 열심히 하겠대. 그래갖고 내가 내 후회 없으면 됐다. 남은 기간 또 열심히 해라. 한 달이 딱 끝났어. 평타가 16점 이상이 딱 나오는 거야. 딱 그러더니 교수님 저 전공 공부 마무리하고 이제 갈게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어요. 한 달 동안만. 제 특강을 딱 듣고 5월에 특강이 있었는데 제 특강을 듣고 교수님이랑 이게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고 한 달 동안 듣고 싶어서 올라왔다. 그 방 딱 얻어갖고 한 달 동안 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1차 시험 잘 봤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고맙다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꾸준히 쫓아오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 학생이 시키는 대로 잘해. 쓸 때마다 맨 처음에 형식도 몰라. 근데 그 방식대로 계속 쓰면서 내용을 갖다 붙이니까 뭐예요? 평균 점수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교육학이 완성이야. 6월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5월달 쭉 쫓아온 학생들은 6월은 인강을 풀어줄 거예요. 인강을 풀어주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 이거 풀이강이랑 요거 심폐소생샷의 요 내용을 가지고 한 달 정도 볼 수 있는 인강을 갖고 이제 풀어줘요. 그러니까 직강이 없어. 이때는 왜 그랬냐면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 교육학 논술 20점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이건 저랑 가면은 무조건 18, 19, 20 나온다고. 나머지 뭐야? 전공 딸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건 대나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이야.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세팅을 맞춰주고 이거는 유지를 하면서 쫓아오는 시간이 6월에 필요해.
학원만 잘 다닌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그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번 재정비 시간이 필요해. 그게 6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씬으로 넘어와.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게 요거. 영역별로 문제의 모든 걸 다뤄줍니다. 여러분 보면서. 문제의 모든 걸 다뤄주면서 내용 확인 모고를 치고 실전 모고를 계속 치면서 첨삭을 진행을 해줍니다. 개별적으로. 이게 안 되고 요건 요렇게 써야 된다고 하면서 첨삭을 진행해줘. 그래서 7, 8월이면 거의 이때 완성이 되는 거지. 컴플리트 원샷. 여기서 보면 완벽해. 근데 9월하고 11월은 주로 보면 모의고사. 왜? 제가 아까 뭐랬어요? 교육학은 뭐가 중요하다고? 요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한 1, 2주만 쉬더라도 글이 잘 안 쓰여져요. 뻑뻑하고. 그래서 이때는 그 감을 유지하면서 계속 첨삭을 받고 내가 이게 하나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혁적 지도성이 뭐 카리스마도 있고 뭐 지적 영감도 있고 개인적 배려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때? 그런 걸 까먹을 수가 있잖아. 그런 거를 하나둘씩 어때요? 다시 한번 상기하고 떠올리면서 감을 유지하다가 들어가면 돼. 시험에. 그러면은 11월 23일 날 시험을 잘 치고 나오겠지. 그리고 조금 쉬어요. 여러분 며칠 쉬어.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또 좀비 정신을 가져야 돼.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소환합니다. 소환할 때 2차 준비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다가 1월 달에 합격자 발표 1월 2일 날 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또 감을 유지하고 연습하다가 들어가면 붙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야. 여러분 보면은.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국 단위. 여러분 제가 전국 단위 교재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경기에 이제 피팅된 교재입니다. 이걸 갖고 이제 전 나가요. 이렇게 보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촘촘히 짜놨고 일주일에 월화 4시간씩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오늘 나눠드린 거 제가 뭐 2차 문제 변형은 되겠지만 그거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은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2차 이게 정답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정답지를 서론이랑 본론 해갖고 이렇게 A4 용지 해갖고서는 제가 텍스트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딱 나눠갖고 이제 이걸 해. 여러분 보면 체크하기 좋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정답지는 나가고요. 그리고 정답지 나간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채점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 여러분 줍니다. 쫓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모고 자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공부를 다시 한번 이제 할 수 있도록 그 모고 자료 요거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내용 확인 문제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저거야. 제가 기출문제 패턴 분석한 건데 이게 교육행정 파트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논술 문제도 분석을 해놨고 객관식 문제도 제가 논술형으로 바꿔갖고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각 파트마다 출제되는 파트. 그래서 여러분 요거 보시면 기출 문제는 뭐 몇 년 동안 출제됐던 거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거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그것만 중점적으로 봐줘야 돼. 여러분 보면 그거 우리 헬스클럽 가면 무조건 근력 키우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 살 빼고 붙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필요한 공부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모고 출제됐는데 제 내러티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집에 있길래 여러분 갖고 와 봤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 끝나더라도 여러분 나와서 이런 식의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도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참 유용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1년 동안 정확히 13개월이야. 끝까지 가려면 합격을 하려면 지치지 않고 중간에 제가 지칠 때 여러분이 일으켜주고요. 여러분이 지칠 때 저의 열정으로 여러분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2일이에요. 제가 1, 2월 과정이 1월 7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꼭 마음을 못 정하더라도 이때 들어오시면 제가 1월 7일 월요일은 하루 해갖고 이제 무료 청강 한번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상당히 될 거고요. 그리고 1열 강의는 출제의 근간이 된 기본 및 핵심 개념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 작성법, 만능 소스까지 다 나갑니다. 이때 1, 2월 과정이 매우 중요해. 그리고 큰 그림과 퍼즐을 갖고 임용고시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 이미 여러분 기본만 말씀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육학 논술 8개 파트, 아까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풀어서 각 영역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특강은 짝수 주차 화요일 날 저는 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뭐 요거 잘 들어오시면은 2차 대비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요건 이제 꾸준히 듣다 보면 되고요. 교재는 나왔으니까 여러분 요거 이제 요거 상권인데 다다음 주면 이제 학원 또 이쁘게 나와요. 교재 이따가 끝나고 한번 보세요. 요걸 갖고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적으로 13579에 월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2차 시험은 12월 첫째 주에 대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어요? 알겠죠? 네 꼭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죠? 여러분 그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집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